네, 아이고 정말 정신없었던 전 시간. 명 박사님, 저희 떡국 열차는 자주 들으시죠? 최근은 메르스 유행하기 직전까지는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쁘셔가지고 요즘 못 듣죠. 네. 저도 바빠요. 네. 근데 꼭 그 이유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뭐 다른 거는 좀 계속 들어요. 삼시두끼라든가 왜 우리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궁금쇼라든가 아, 이런 거 접읍시다, 계속 오늘. 들어요. 오늘 못하겠어요. 근데 방송. 떡국 열차를 일부러 안 들은 게 아니고요. 떡국 열차도 듣는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못 쫓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다른 거는 가끔 올라오거든요. 이런 발언 되게 위험하신데. 왜요? 그래서 난 너무 좋다고요. 그런데 이제 몰아서 몰아치기. 진짜 밤새서 제가 몰아듣기. 듣도록 몰아듣기.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면 패스트나 뭐 네. 에이즈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힌 게 결핵이라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그 역사도 깊은 석기 시대 상황이고. 때부터 나타난다. 결핵이요? 예. 결핵균이? 예. 결핵은 이름이 왜 결핵이에요? 뭐가 빠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특히 이제 폐 같은데 네. 그 폐결핵이 또 대표적이잖아요. 네. 결핵은 여러 장기에 그래요? 여러 장기를 침범해서 위결핵도 있어요? 위는 없고 장결핵도 있죠. 장결핵도 장결핵. 있고 뇌결핵도 있고 예. 그죠? 뇌결핵 있어요?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네, 다양한. 진짜 팔색조처럼 족결핵은 없겠죠. 그래도. 저분이 글쎄요. 지금 저 그런데- 다리를 얼마 전에 다치셔서. 결핵은요 진짜 그래서 뭔 열이 나고 원인을 잘 모른다 그러면 네. 일단 결핵을 또 진단해봐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아마 결핵의 병변이 이 엑스레이나 그 모양 보면 딱 뭔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몰려 있다. 그래서 아마 결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결핵이 얼굴 하얗고 피토하는 그거. 그럼 폐결핵. 네, 그렇죠. 그 폐결핵도 정생. 결핵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얼굴이 폐결핵. 하얘지고 맞아요. 드라마에서 예, 예, 항상 예, 예. 등장했던. 그렇죠. 옛날에 네.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특히 폐결핵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핵에 걸리게 되면 기침, 네. 가래를 하는데 특히 그 기침, 가래에 피가 피가 섞인.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전염병이죠. 네. 어. 결핵도 아, 전염병입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네. 1800년대 초반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는데요. 결핵으로. 결핵이요. 예. 결핵을 화이트 패스트라고 하거든요. 오.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 해 2,000명 이상씩 죽습니다. 지금도요? 네. 결핵. 그러니까 결핵이 예전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실 해가지고 그죠 결핵 환자들 대한 결핵협회 이런 걸 보내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예, 지금 진행. 더 이제 중증 결핵 비슷한 게 나오 다제 뭐 그런 거 나오지 그럼요. 않습니까? 지금 그 우리 정윤희 편집장님이 진짜 네. 수치를 잘 알고 계시는데 1년에 한 2,700명 정도, 그러니까요. 2,000명 이상 그 사망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몇 명 생기냐면 하루에 100명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3만 명 이상이 현재 감염이 결핵이 환자가 그 보고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대략 한 7% 내외 정도 되겠나요? 하루에 6, 7명 정도가 현재도 사망하고 있죠. 원인은 뭐예요? 결핵도 이제 그 자체로 이제 2차 감염부터 시작했고 각 장기의 부전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또 사망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망 원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많지 않아요. 폐혈증, 쇼, 그다음에 장기 부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죠. 아니면 이제 뭐 전해질 장애 때문에 완전 뇌와 중요한 장기 기능이 완전 정지해 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사망 원인 직접 사인으로 보면 암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속발된 여러 가지 그 컨디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네. 결핵은 그러면 그거는 바이러스인가요? 아니면 세균? 이거는 균이죠, 균. 균. 세균의 일종이죠. 결핵균. 네, 결핵균입니다. 결핵균에 의해서 걸리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결핵.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무서웠던 게 호환마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디오보다 더 무서워. 맞습니다. 아니 참 비디오가 그거보다 좀 더 무섭군요. 야한 불법 비디오가 좀 더 그렇죠. 무서워. 호환도 많이 죽었죠. 우리 얘기 한반도에 워낙 호랑이가 많이 살아가지고 예. 호환. 호환 많이 그렇죠. 호환으로 많이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마만 아까 뭐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그 패스트는 왜 쥐에 들쥐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옮긴다고 쥐.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쥐는 그게 상관없죠. 걔는 패스트에 걸리지 않죠. 쥐배룩이 원래 패스트에 걸린 그 쥐를 빨아먹고 그런 다음에 그 벼룩이 사람을 물어갖고 계속 이제 패스트균을 옮기는 거죠. 음.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종류가 때문에 많겠죠. 네, 근데 그 병이 아마 그게 있어도 패스트가 있어도 잘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나중에 다른 균인가 뭐가 들어와갖고 쥐가
한 번에 몰살되면서 패스트가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역사 속에서는. 어...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세균입니다. 균. 패스트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 왜 낙타라든지 메르스 관련해서 동물한테는 걸려도 별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사람한테 걸렸을 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노시스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 그렇게 됐을 때 유독 사람한테 더 위험한 질병들이 그렇죠. 그게 바이러스나 세균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패스트는 제일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게 그때죠. 그 중세 때 14세기 네. 1300년대. 한 3-4번 정도 큰 유행이 네네. 아마 그렇죠. 그 완전 종식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그렇죠. 제일 그 할 때는 그때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그게 흑사병? 흑사병이라고 하죠. 혹시 왜 흑사병인지 아시나요? 뭐 시커멓게 시커멓게 죽을 때 변해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피부나 이런데 병변 까맣게. 자체가 좀 까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온몸에 이제 뭐 그쪽에 발진도 생기고 이러면서 원래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좀 비슷해. 원래 바이러스 질환 게 뭐냐면 일단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일단 열이 나요. 감염의 증거죠. 열이 나고 두통 있고 그다음에 구토, 설사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패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폐를 이제 침범하는 경우 같으면 이제 또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사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줄었다고 그랬죠? 거의 뭐 3분의 3분의 1 1 정도 날라간 것 갔다고. 많은 경우는 뭐 그렇더라고요. 20%까지도 네. 줄었다 이런 보고가 있다. 근데 음. 이거는 이제 다 추정이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숫자를 알 수는 없겠죠. 네. 지금처럼. 하긴 산에 들어가 숨어 있는 놈들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균이 그 균이었다.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네. 이게 다 이제 1800년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그 그렇죠. 균이었다 이렇게 네.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토 같은 거는 왜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장에도 술 많이 먹으면서 구토하는 거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구토하는 원인은 이제 장 자체 운동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뇌압에도, 뇌에 영향을 네. 미쳐서도 그럴 수 있죠. 뇌 때문에요? 뇌압의 네. 문제가 돼요. 왜 뇌에서 그러면 구토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뇌 자체에서 신경이 연결되었고 구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 자체가 기능에 문제가 생겨갖고 자극이 돼갖고 구토할 수도 있고. 그럼 양치하다가 구토는 이건 뇌에서 하는 거겠네? 그 간이 안 좋. 그렇죠. 아니 양치하다 보면 혀 안쪽으로 좀 하다 네, 보면 그거는 반사. 일종의 구역 반사라고 네, 그래갖고 네. 이 끝 부분 근처에 네. 이렇게 볼록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목젖? 말로는 목젖. 우리 네. 영어로는 우블라라고 그러죠. 영어를 이제- 더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이 잘 생각이 저랑 비슷해요. 인간적으로 안 나요. 한국말이 그래갖고 좀 이게 어색해요. 자극을 그 근처에 가게 줌이니까 되면 이제. 그 자체로 반사작용이 나면서 구역질이 나오는 거죠. 헛구역질이. 뇌랑 왜 상관이 그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은데 음.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또 어떤 뭐 위장 장애가 있거나 식도염 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증상의 빈도가 좀 많이. 전 예전에 오래 달리기 하다 보면 그렇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래 달리기 하다 보면 이제 장 운동 자체가 장 운동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조금만 자극을 줘도 이제 그렇죠. 구토 증상을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죠. 박사님께 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제 보면 천년두도 그렇고 창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종기가 나서 막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그 우리가 보면 또 우리 일본에도 이 전염병을 전파해준 아주 역사가 있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백제에서 이제 일본으로 천연두를 전파해가지고 일본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이 불타고 매를 맞고 부러지는 듯하다. 그 종기가 나면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천연두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 천연두를 떠나가지고도 이렇게 고름이 많이 나가지고 보통 옛날 효자들 보면 어머니 아버지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라든지 이런 일화들이 많거든요. 연저 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고름이 예전에는 그렇게 네. 많이 이런 거 한번 짚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박수. 박수. 연 그래서 뭐고요? 연 일반적으로 연저 그 지정.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감염에서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두창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보통 이제 피부 병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약간 빨개져요. 예. 붉은 그걸 이제 홍반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붉어지다가 이게 물집이 잡혀요. 예. 그건 이제 액체가 들으니까 수포라고 그러고 수포. 수포가 점점 시간 지나서 그러면 이제 고름 농이 생깁니다. 농. 그건 이제 농포라고 그러죠. 농포. 이런 모습을 그 나타내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서로 그 모양만 보고
자체로 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인데도 그럴 수 같은 있습니다. 증상이 같은- 나타난다.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거 중에 하나가 우리 수두 알지 않습니까? 음. 어렸을 때 네. 수두. 그 수두도 사실은 비슷해요. 저 천연두랑 꼭 천연두. 비슷해요. 예. 이름도 그래서 영어로 수두 같은 경우는 치킨팍스. 그다음에 천연두는 스몰팍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치킨이에요? 아, 그건 왜 치킨이냐면 닭살처럼 유래가- 기대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닭살도 설이 참. 좀 있어요. 설이 아. 있는데 뭐냐면 그 모양 생긴 게 칙피라고 해서 칙은 병아리죠. 네. 피는 조그만 콩이잖아요. 음. 칙피란 게 뭐냐면 병아리 콩이에요. 아. 병아리 콩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렌틸콩? 그 병아리 불이 이렇게 생긴 맞습니다. 음. 콩. 병아리 콩?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음. 그러니까 단백질 풍부한. 맞아요. 음. 방금 말씀하신 뿌리가 한쪽이 나온 것처럼. 볼록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뿌리가 그 병아리 부리처럼 부리처럼 이렇게 뾰족 생겼다. 튀어나왔다 해서 병아리 칙피라고 칙피. 그러는데 실제 이 수두에 그렇군요. 걸리면 이 물집 생긴 게 수포가 그거랑 비슷하게 아. 생겼다 음. 해서 이제 뭐 칙피. 치킨 팍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팍스란 거는 이제 뭔가 질병, 물집이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PAX죠? POX입니다. POX잖아요. 아유, 혹시 예. 이런 사실들 다른 방송에서는 하신 적이 없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돌아다니면서. 처음이에요. 아니, 이런 얘기는 처음 해봐요 지금. 예. 여기서. 불금쇼에서 하셨나요? 아니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저희가 공개하는 거죠. 네, 네. 단독 이 공개. 병아리 콩이요? 좋은 질문을 하시니까 좋은 대답이 그냥 아니 저도 자연스럽게 사실은 나오시네. 궁금했어요. 네.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서 했는데 그런 걸 또 질문을 해주시네요. 또 딱 맞게. 저희 떡국 열차입니다. 예. 그냥 그래갖고 달려가지 이제 않아요. 예. 병들이 그리고 어. 홍역도 그래요. 어. 홍역도 우리 음. 아이들 생기는 거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열이 나고 어. 또 어때요? 또 보면 피부에 또 반점 저 생기죠. 홍역 알았었어요. 네. 아 진짜로? 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멀쩡해. 멀쩡하죠.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드려도 돼요? 마음대로. 아 근데 아직도 홍역이 있나요? 홍역 홍역을 있죠. 알아요? 네, 아이들한테 뭐 그래서 홍역은 그 그렇구나. 백신 예방 어, 접종에도 예방- 들어가 있고요. 아기 때 제가 홍역에 걸렸는데 6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잔데 이걸 긁으면 공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못난이 인형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기 때니까 저의 반만 한 거죠. 엄청 큰 아이죠. 그 아기도. 그래서 가려우면 이 아이를 긁어라. 엄마가 부두교도 아니고. 아니 그게 가려우면 가능한가? 그러니까- 내가 가려운데 이걸 남다리 긁고 너 아무리 진짜 가려워도 너 긁으면 안 된다. 얼굴에 뭐 나니까 절대 긁으면 안 되고 이 아이를 긁어라 해서 얘를 긁고 긁은 애를 내 얼굴에 갖다 대라. 그 아이 얼굴을 긁었어요. 진짜. 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긁으면 이렇게 되니까 긁으면 안 된다 이런 아니 그 아이를 그냥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긁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참아지냐고. 참은 거죠. 저는 아 그때. 진짜 이거 왕 하나가 대단한 거야. 이거는. 근데 그러고 나서 기억이 나는 게 이거 갖고 있어 이러고 있어 갖고 엄마랑 언니는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 애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역을 앓으면 어린 아이에게는 인형을 하나 그건 사서 참을성이 대단한 아이일 때만 가능하지. 그건 그러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도 독한 애라 싱하드를 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홍역은 앓고 나서 어떤 뭐 그 네. 반점이나 이런 것들이 큰 상처로 이렇게 반응이 남지는 않거든요. 아, 전염도가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천연두가 문제죠. 천연두가. 아시지만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마마 그렇고 곰보, 그렇죠. 네, 이게 곰보 심하지. 있잖아요. 우리 옛날 분들 중에 얼굴이 많이 여- 패죠 또- 완전. 그죠? 많이 초상화 보면 많아요. 열에 2명 정도는 천연두에 걸린 아 옛날 모습이나- 소상화 보면요. 네, 정약용도 걸렸다잖아요. 왜. 아. 만지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천연두가 들어오면 음. 열나고 네. 그다음에 뭐 축구 떨리는 거 그다음에 네. 근육통 있고 그건 아프지. 비슷한 거예요. 맞아. 비슷한 거인데 중요한 거 아까 했지만 피부에 반점이 일단 생겨요. 그 시간 지나면서 가려. 이거는 전신으로 다 퍼져요. 음. 퍼지면서 아까 했던 물집이 잡히죠. 음. 그게 또 어디로 간다고요? 고름이 잡히면 농포가 생긴단 흉터가 말이에요. 생겨. 근데 여기서 문제는 거예요. 이 농포가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랑 다르게 둥글둥글하면서 이게 깊숙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 깊숙이 들어있고 그래서 한 8, 9일 정도, 10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회복되면서 이 딱지가 거야. 떨어져 버려. 아. 뜯거나 자기가 뜯든지 뭐 아니면 하여튼. 자동으로 떨어지는지 이게 떨어지면서 패이게 되는 패이게 거예요. 최악의 바이러스네요, 이놈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천연두 똑같은 말이에요. 천연두, 네, 두창, 두창. 마마 네. 똑같은데 심한 경우는 출혈성 두창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나 온몸에 피가 나요. 예, 출혈이 되는 거죠. 아유. 혈액 공급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출혈이 계속 생겨갖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죽어야 되겠네, 치명적으로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갖고 음. 출혈이 과다 출혈로. 심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면서 네. 그래서 온몸에 피가 진짜 흐르면 무섭다. 전신에 이제 어휴. 점점이 점상추를 났다가 네. 이것이 좀 더 커지면 이제 큰 지혈을 하면 안 돼요? 반점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 병이 없으니까요. 이제 지구상에서 76년 이후에는 없는 없어져. 것으로 세계보건국에서 이제 선포를 근데 했으니까요. 보통 보면 왜 바이러스는 왜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어? 보통은 왜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숙주는 되도록이면 살려준다면서요, 오랫동안.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른바 같이 공생을 하는 네. 경우에는 그럴 수가 네. 있겠지만은 바이러스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엄청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자동으로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나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치명적인 경우는 2차 감염부터 해서 각 장기 부전까지 즉 제대로 장기를 기능을 그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일부의 경우는 사망이 이룰 수 있죠. 참고로 이제 이 천연두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은데 치료법이 없을 때는 사망률이 30%까지 나왔거든요. 좀 많이 치명적이었죠. 아까 출혈성 천연두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는 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피가 나면 죽어야 되는구나. 그 당시 진짜 그 무서울 당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참고로 이제 아까 그 한자어 얘기했지만은 그 두창 할 때 창은 아무튼 볼록볼록 피부에 이제 부스럼 이렇게 종기 나는 걸 다 욕창 창이라고 이런 그랬어요. 거. 그쵸. 창이라고 그랬어요. 피부 병변을 그 맞으라는 주사가 되게 많던데. 굉장히 많습니다. 다 맞아야 스케줄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예요. 그걸 안 맞아도 음. 많은 사람은 병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만에 일부 하나. 그렇죠. 그 일부 음.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 백신에 네. 부작용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왕하나가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과 출신. 청와대에서 열이 그런 것도 나잖아요. 배우나요? 아니 그 백신 맞다가 죽는 친구들도 아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있죠. 백신은 예방 접종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그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긴 살아 있는 건데 약을 조금. 좀 미량. 그러니까 약독화시킨 거예요. 독을 갖다가 좀 약화시킨 약화시킨 거. 거죠. 약독화 백신. 그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죽은 죽은 거. 균을 넣어가지고. 근데 죽은 건데 왜 효과냐면 죽은 균이라도 항원으로 네.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 항체가 몸이 만들어지는 그거를 이제 면역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음. 항체들이 생성해갖고 우리 몸에 생성이 돼갖고 추후에 진짜 살아있는 놈이 들어왔을 때 이건 한 번에 빨리 항체가 고농도의 항체가 작동을 해서 무력화시키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증상은 앓을 수 네. 있지만은 별로 큰 문제 없이 앓게 하려고 그 예방 접종. 그럼 어떨 때는 죽은 애를 넣고 어떨 때는 조금 그거는 이제 약화시키는 걸 넣는 그 거예요. 바이러스마다 다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건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독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부작용도 덜하고. 그다음에 죽은 거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 만약에 약독화 백신으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하고 나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어떤 법칙을 따로 정한 것들은 아니고 그걸 하면서 아마 그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주사를 맞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사 자체에 의한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단 쇼크요? 주사니까 쇼크도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단백 성분이 있으면 그 단백에 대해서 쇼크가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주사를 딱 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건 통증이죠. 무서워요. 통증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아픈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일부러 그- 아프게 넣는 간호사 있어요. 근데 아프게 놓는다 그래도 그때뿐이지. 중요한 건 그게 통증이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왜요? 왜요? 사람마다 그게 그건 다 다른 다른 거예요.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다음에 뭐냐면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팔에 맞는 주사가 있고 엉덩이에 맞는 주사 있잖아요. 예. 차이가 뭐예요? 근데 이제 팔에 맞는다는 그런 것은 이제 이저 근육. 삼각근 혹은 이두박근 이런 쪽에다 놓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에다 맞는 거 있고 그거는 이제 주사 놓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아니요 취향이 지방에 아니고 넣는 거고 그런. 그거는 되게 그 삼각근이나 그다음에 엉덩이 하는 건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근육이기 때문에. 그럼 취향이네요. 엉덩이 맞고 싶어요. 이러면 엉덩이로 계속 놔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엉덩이를 이렇게 막고 그 싶어요? 아 왜냐면 팔에 맞는 것보다 엉덩이 맞는 건 난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때릴 때 한번 쏴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흡수율이나 이런 이렇게 하고 거에 있는데 벌써 따라서 났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여기가 더 빠르지 않나요? 네, 상완골 아무래도. 이쪽이 상완 부위 혹은 그 삼각근 이런 쪽에다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흡수가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거는 근육에다 넣느냐 아니면 피하에다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작용의 그 효과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 백신에 알루미늄을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궁경부암 백신 그 일본에서 네. 한참 몇 년 전에 부작용이 네. 있던 것 중에 아.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그걸로 지목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니죠. 알루미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알루미늄 그 성분을 넣는 이유는 네. 좀 더 그 면역 강화시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체를 더 많이 생성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그런 물질을 같이 첨가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실험 과정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했는데 그 알룸 새로 첨가한 그 물질에 의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장경관 백신은 아직까지 네. 명확하게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로 현재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면역력은요 엄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일괄적으로 부모 때문이다, 뭐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력이란 말 자체는 선천성 면역 그 질환을 빼고는 면역 저하 질환을 빼고는 대부분은 결국에 그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도 상당히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면역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조제를 먹고 건강 보존제를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런 거 다 먹지 마라. 근데 그런 게 네. 실험실적인 조건하에서 어떤 특정 물질이 면역 기능을 나타내는 그 지표들이 높았다 이런 연구는 있는데 과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네. 면역 기능을 높여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어릴 때 흙을 퍼먹어야 돼. 건의하시는 건 뭘까요?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력이란 거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면역이란 말 자체, 이뮤니티란 말 자체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자체로. 그럼 면역력을 높인다는 건 뭡니까?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잘 이겨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겨내야죠. 기침하거나 심하게 숨이 차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드는 거를 면역력을 높인다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 높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나 그런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무슨 건강기능식품부터 해서 뭐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실험실 조건하에서 면역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수치를 높이는 그런 일부 연구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서도 효과를 미쳐서 결국에 병까지 예방하느냐 그런 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계속 들어온 거에 많이 좀 노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설이겠네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거는. 방법이 뭐 그런 좋은 방법 팁 그래서 있다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뭐냐면 네. 현재까지로서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한다. 그다음에 평소에 수면을 충분히 섭취한다. 보통은 7시간 내외 혹은 6시간, 7시간 내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리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음식도 특정 음식이 아니고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실제로 면역력이 높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감기나 이런 그 전염성 질환 줄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적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직업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현대 뭐 바쁜 사람도 많고 그럼 뭐 일찍 죽어야지. 밤낮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밤낮 어려워.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프리랜서 뭐 정프로님도 그렇고 예, 뭐 끼니 잘 못 챙겨 드실 때도 있고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칙적으로 생활 못 할 때도 있고 그 일찍 죽겠죠 저는. 짧고 도와준 굵게.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TV 뭘 해야 뭐 되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그럴 때는 죽을까요? 아니 병원에 가서 링겔 좀 맞으라고. 링게 에이, 진짜 죽어야 아니, 누나 돼. 영양제 네. 맞는 거 그런 없잖아요. 경우에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뭘 해주고 싶은데 네.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거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의학이 발전해도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왜 아주 그- 일부에서는 면역 증강제라는 게 있긴 있어요. 면역을 촉진시키는 약제들이 일부 개발이 돼 있는데 그건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진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서 시도는 해보고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이 또 100% 효과가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시간이 없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질 조건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른 슬프다. 치료가 없기 때문에 아 슬퍼. 결론적으로 꼭한 가지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 중에서
잠을 나왜 많이 이렇게 자는 게 제일 슬프지? 좋을까요? 아니면 뭐 가령 잠이죠, 잠. 운동을 잠을 자야 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야, 잠을 자야 돼. 근데 잠을.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제 잠이잖아요. 생각에는 규칙적인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잠이라니까. 그러면 늦게 끝났어. 운동을 가고 싶어. 그것보다 이제 잠이라는 거죠. 잠을 어느 정도 잘 자줘야 된다. 잠을 자는 게 나아요. 운동 포기하고. 그럼. 근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어. 완전히 의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솔직히 저도 장담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 저기-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5시간밖에 어. 없어요. 네. 나한테 남겨진 시간이. 그러면 3시간 운동하고 2시간 자는 것보다는 5시간 자는 게 훨씬 낫지. 아니 근데 그래 따지면 그거는 저기 그럴 있는데.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3시간 운동은 그거는 오히려 1시간 면역력을 운동. 떨어뜨릴 수 있어요.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1시간 하더라도. 5시간이 나. 아니 그럼 근데 이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서울의대 이정빈 교수가 그 말씀하셨는데 괜히 난 내가 말을 했나 이거. 아니 본인이 유학 갔을 때 잠을 하루에 네. 2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잠을 아. 잘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는 뭐냐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는 걸로 하니까 못 자는 수면 그 모자란 수면 시간을 보충하면서 자기는 버텼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예. 그거는 아주 개별적인 개별적인 좀 특수. 애닉도탈 에비던스 그러니까 일화적인 그런 예밖에 아니에요. 좀더 그거를 이거 전체 예.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는 일반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거더라고요. 지금 SNS에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임상 의사가 아닌 임상 교수가 아닌 기초의학 하는 교수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일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의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의학은 크게 나누면 네. 기초의학 교수가 있고 임상의학 교수가 있어요. 기초는 대표적으로 뭐 해부학, 네. 생리학, 네. 생화학. 그거에 반해서 임상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대 본과 딱 1학년, 2학년 때는 대부분 기초의학을 배웁니다. 해부학, 생리학 뭐 이런 거 배우고요. 3, 4학년 때 이제 임상의학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특히 이런 그 대표적인 분이 해부학 교수 한 분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하루에 1000mg씩 혹은 6000mg 이상씩 먹어라.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항산화 기능 때문에 암도 예방하고 염증도 예방하고 감염도 덜 생기고 감기도 덜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네. 우리 저기 사무실에도 몇 명 그렇게 해서 하시는 먹어요.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또 이런 게 돌고 있어요. 모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이름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좋은 얘기 손 씻고 뭐하고 중요한 얘기 다 잘했어요. 예방수칙. 거기에 마지막에 뭐냐면 비타민 C도 고용량으로 많이 먹으면 면역력을 도움이 된다. 높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먹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하고 제가 그럼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인터뷰한 게 떡 나왔더라고요. 그 아예 사람이라고요? 비타민 C. 그 근거가 뭐였냐면 그 교수님이 10년 전부터 자식들 2명이랑 그리고 이제 교수님 그다음에 부인 이렇게 4명이서 그동안 꾸준히. 1000mg 꾸준히 먹어왔는데 병이 한 없었다. 번도 감기를 걸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 이 부분은 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저 정박님이 예시로 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일부 그 예를 갖다가 침소봉대에서 일반화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좋아진 원인이 감기 앓는 원인이 꼭 비타민 C 때문 이겠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 가족들은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 비해서 운동도 골고루 하고. 그렇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골고루 꾸준히, 다해 먹고 예. 담배도 안 피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습관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가설들 아무리 실험 연구나 그런 게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제대로 나온 상태에서 한쪽은 위약 플러시보를 주고 한쪽은 제대로 된 약을 주고 몇 주 이상 관찰하고 그런 연구 결과가 한 연구가 아니고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임상의학 하는 사람들과 기초의학 교수의 차이예요. 기초의학 교수는 임상에서는 입증 안 됐더라도 기초준에서 자신들이 연구해 보니까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 보면 확실히 효과 나는 게 너무나 피부에 닿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존도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항염증, 항산화 적용.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이런 기초의학 하는 분들이 그런 그 근거 없는 임상연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모의대 생화학 교수 같은 경우는
무슨 새로운 물, 이 물을 먹으면 병도 안 생기고 이래갖고 근데 이 물을 만드는 기계를 자신이 뭐 개발했다나? 그래갖고 그걸로 무슨 특허내고 이거 육각수는 아니죠? 그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한 건데 수소수요. 무슨 맞아 수소인가 뭔가 있는데 참 그 비슷한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 고소되고 법적으로 문제 된 경우도 특허가 있었어요. 왜 나요? 특허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특허는 안 내줬겠죠 뭐. 거기서. 근데 그런 분들 특허 내는 거 보면 대체로 그 제품에 대해서 특허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또 뭐 다른 다른 거인 경우가 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만드는 기계에서 뭐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좀 맞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뭐 이래서 그걸 특허가 이제 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목적을 다른 쪽으로 해갖고 이제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 떡국열차를 그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과연 그 주장이 실험 연구, 동물 실험 그리고 일부 개인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 임상시험에서 여러 임상시험에서 확인이 된지 그걸 꼭 한번 그 의문점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예. 그런 걸 팔러 온 사람한테 이 얘기를 꼭 한번 하세요. 아 이거 사람을 대상해서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됐냐? 요 얘기만 하세요.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됐느냐? 그럼 됐다고 할 걸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 아니면 싸움 나거나. 아니, 그 그런- 자료를 네. 못 보여줘요. 대부분은 없으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다들 이제 복용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것도 그런 많고. 것 때문에 그걸 네. 그게 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생략 먹는 제재 거보다- 12가지를 먹고 있으니까. 이게 안 먹는 것보다 좋은지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권장할 수 없다는 근데 것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작용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네. 일부 좋아진 사람 플라시보 중에는 효과? 플라시보 효과로 네. 좋아진 사람이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빈도가 10% 20%를 넘지를 않죠. 10% 항상 그 10% 20%가 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결국 그 비타민 산업이나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런 가설과 이런 것들이 기초해가 지금 그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있네요. 더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는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강보조식품, 아니, 뭐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기능식품도 있어요. 다른 데는 정신력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가진 데는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식이 보충에 관한 법률로 안전성에 대해서 먹는 것만의 문제가 없으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네. 그걸 갖고 무슨 기능이 있고 무슨 병에 도움된다 이렇게는 다 허위 과장 광고로 걸리게 됐어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약간 그 보충제 형태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무슨 기능 해갖고 제도로 이용한 데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 제도에서 아까 얘기한 임상시험 한 편만 있어도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을 줘요. 전체 4가지 등급이 있어요. 맨 위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고요. 그다음이 생리활성 기능 1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생리활성 기능 2등급, 생리활성 3등급이 있는데 백수호, 홍삼, 비타민, 오메가3 그리고 글루코사민, 유산균 다 어디에 드냐면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에요. 즉 세 번째에 해당하는 등급이에요. 그럼 홍삼도 별로 그렇습니다. 홍삼이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인데 2등급이라는 그 조건을 맞추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임상시험 한 편만 있으면 일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홍삼은 지금까지 한 30-40편 이상이 임상시험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임상시험의 질적순위 낮고 사람 숫자도 낮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도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정 못해요. 근데 문제는 생리활성 기능 3등급이 있어요. 3등급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인체 적용 시험 미흡한 거는 3등급으로 규정해갖고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등급을 왜 만들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알로에 추출물, 무슨 대나무 수출물, 스피루리나 일부 이런 것들이 다 생리활성 기능 3등급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 결과는 그 사람들이 제출했는데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없는 것들은 3등급이에요. 아사이베리 뭐 이런 것도 일부가 마찬가지인가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30개 이상 되고요. 230종 중에 지금 시판되는 것 중에 생리활성 기능 2등급 즉 세 번째에 해당하는 홍삼 이런 게가 200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1등급이 딸랑 7개 있고 뭐 있어요? 글루코사민, 루테인, 폴리코사나 이런 건데 문제는 생리활성 1등급조차도 글루코사민도 38편 종합해 보니까 그 글루코사민을 제조한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연구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게 예. 그다음에 연구비 안 받은 건 효과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질적 수준이 높은 건 효과 없고 낮은 것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들어가 있다가 관절염에 그거 뺐어요. 2012년 3월에 제외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등급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딱 3개 있어요. 비타민 D와 칼슘. 그게 골다공증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충치 예방에 도움된다고 알려진 게 자일리톨. 그래서 자일리톨이 이 1등급이에요? 예, 맞아. 1등급 그러니까 제일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근데 사실은 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라는 등급은 건강기능식품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다고 돼 있어요. 즉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걸 의약품이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질병 예방 등급을 만들었다는 게 모순이란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때문에 이 맨 위의 세 개는 없어져야 되고 생활성 기능 2등급, 3등급도 없어져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입증된 바가 없는데 그걸 왜 파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동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그냥 아예 임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시했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 계속 지금 몇 년째 그거를 문제 제기를 그 언론에서 해갖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지금 한 이 내용을 갖고 책을 2달 전에 낸 게 그게 비타민제 뭐라고요?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소 논란 사태 때문에 백소도 똑같은 논리예요. 딱 임상시험 한두 개만 갖고 허가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꾸지뽕 이런 건 어떨까요? 다 똑같다고 하시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전문가들 7명 불러갖고 간담회를 2주 전에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아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음. 꾸지뽕을 꾸준히 드셨어요. 꾸지뽕이 뭐예요? 구지뽕 아니야 구지뽕? 꾸지가 아니고. 꾸지뽕이 뭔데? 드릴까? 꾸지뽕이라고 오디 열매예요. 오디 열매. 네. 그래서 어. 그 오디 열매도 그렇고 오디 잎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파리도. 그래서 그걸로 차를 끓여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게 뭐 우리 아빠의 그런 많은 질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디나 이런 일부 그 포도 이런 데 많이 드는 게 뭡니까? 아사이베리 드는 게 안토시아닌요? 안토시아닌 네. 이런 야. 것들이 풍부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정박님 근데 오늘도 이런- 한 건 하시네요. 예. 항산화 성분 아까 얘기했지만 항산화 기능이란 건 뭐냐면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요. 네. 이를테면 암도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생기는 건 또 막을 수 있어요. 노화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그 기능에 대해서 가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항산화제라는 거 그 네. 자체로는. 그러나 과연 이런 거를 제품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도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암도 줄이고 심혈관 질환도 줄이냐. 근데 그게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됐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게 없고. 근데 그걸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은 뭐냐? 다 개별적인 아주 일부의 경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 블루베리를 발표를 안 많이 하네. 먹으면 뭐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거 다 그냥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임상시험도 있어요. 일반화 시킬 블루베리 수는 성분가 없다. 근데 네. 아직까지 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고 칼라푸드의 효능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그러니까, 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성분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 효과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러나 네.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다양히 아, 먹는 것들은 오히려 또 있다. 암이나 심혈관이 20-30% 주는 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꾸지뽕 그냥 드신다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성분을 많이 먹는다고 좋았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제가 없어요. 그래서 12가지를 먹지 않습니까? 아 이건 제품이잖아요. 제품으로 먹지 마시고 천연의 밥으로. 형태로 진짜. 음식으로 음식으로 뭐. 골고루 여태껏 다양히 뭐 먹어라. 드셨어요? 될 거라고 난 네, 믿-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가진 네네네.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단위 이상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5단위가 뭐냐면 200cc짜리 우리 저 맥주컵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반이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5단위니까 2잔 반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2잔 반이 어떻게 되냐면 그램수로 따지면 400g V8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각종 야채를 갈아서 만든 주스. 소용 없다고요. 아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인데요. 갈아서 먹잖아요. 예. 지배 또- 형태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가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아, 근데 너-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아, 또 그게 또 흡수율이 너무 높으면 혈중 내 당 농도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이게 가설인데 실제로 그 논문이 나왔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약 18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10년 이상 동안 관찰을 해봤어요. 관찰을 해봤더니 평소에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당뇨 발생이 주는 대신에 그 똑같은 과일과 채소를 주스로 먹는 사람은 당뇨 발생이 오히려 뭐 8%더 높았다. 그런 연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해독 주스, 아 그것도 무슨 녹즙, 네네. 뭐 이렇게 갈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흡수율이 너무 좋고 너무 영양소물이 과도하게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양을 줄이면 안 돼요? 그거는 실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먹으려면 요 조금 뭐 몇 cc 안 되게 먹어요. 소주잔. 근데 그렇게 굳이 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생으로 귀찮잖아요. 가공을 최소한 상태에서 먹으면 되는데 자
귀찮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했던 5가지 골고루 먹으면서 5단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400g인데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400g 이상 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먹고 있냐면 지금 이제 393g 먹고 있어요. 보고에 하면. 그러니까 7g 모자라네요. 별로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채식 위주의 식단들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조금 종류만 조금 다양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김치가 좀 너무 많아요. 단색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좀 더 다른 색으로 골고루 넣어갖고 하면 충분히 영양은 그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양 과다예요. 비타민 그 기준 섭취량에 비해서 보면 비타민 A, B는 B1, B2, B3, 비타민 C까지 다 권장량 100보다 거의 대부분 그럼 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이어터들은요 닭가슴살 하나에 고구마 하나, 뭐 채소 하나 이렇게 먹잖아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니까. 원 그러면. 그렇게 별로 안 먹었을 좋아요. 때 비타민제를 먹으면 안 좋은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비타민제가 천연은 괜찮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충제라고 하면 그 비타민 그 뭐 이른바 센트룸부터 해서 아로나민골드, 비콤C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합성 비타민제예요. 그러니까 화학 구조만 일단 똑같아요. 그러나 입체, 광학이성질체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나 작용하는 게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가설인데 실제로도 이런 것들을 따로 보충한다고 도움이 된다는 건 아직까지 없고 오히려 뭐 사망률을 5% 높인다는 보고가 2007년도에 미국에 맞네요, 빼져 죽는 나왔어요. 거. 47편 이상 그렇겠네요. 임상시험을 네. 종합하니까 죽는 건가? 18만 명 이상 종합했는데 그렇게 죽는 나왔다는 거다.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면 18만 명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말씀 너무 많으시다고. 진짜 많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유. 얘기들 다 들으시느라고. 메르스부터 오늘 우리 건강 예. 식품에 대해서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나쳤던 뭐 여러 가지 의학 상식들. 재밌어요. 예. 아유. 그러니까 굳이 그런데 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제 얘기가 그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뭐요? 굳이 돈 쓸 필요 없다. 예. 12가지 먹자. 그냥 근데 그걸 천연으로 먹으면 좋겠죠. 12가지 그 뭐예요?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강황, 칡,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구만. 아니 그걸 드세요? 환으로 해서 아. 아침에. 아유, 그렇구나. 그냥 참 그리고 저기 생으로 천연 드세요. 요구르트 아 그걸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가지고 부지런하더라고요. 저는 그 알짱 PD님께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다면 매실청과 예. 매실청 설탕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거. 어쨌든 그래도 그리고- 좋대요. 저는 구기자. 그냥 네. 그런 거 다 멀리 하시고 네. 그냥 밥 반찬 골고루 먹고 싶은 건 다 드시되 네. 소식하고 술만 좀 줄이면 건강하실 겁니다. 돈 안 들고. 효과 없어요. 효과 농약 없어. 뿌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농약은 어디나 다 있다니까. 애서 농약을 사서 먹을 것같지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쭉 들으셨으면 아마 현명한 판단 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를 따라오실 분은 연락 주세요. 저부터 좀 챙겨주세요. 아 참고로요. 막스의 변진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지식이란 건요. 의학 지식도 변합니다.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연구 특히 사람 대상 임상시험 연구를 총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최상의 현존하는 최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또 다른 임상시험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고요. 나중에 반복적인 임상시험을 통해서 만약에 효과 있다는 그런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저는 그때 나와서 밖에서 또 나와갖고 그런 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다 돈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상식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귤 하나 먹는 게 낫지. 그 뭐 비타민제 그거를 또 약으로 만들어서 먹습니까? 하여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건강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신 명승건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